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일단 소비 심리는 새해 첫 달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새해 소비 심리까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고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오늘 관련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은이 집계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8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달 고환율 영향으로 2.5포인트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건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전망 등을 종합한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한은은 국내 경제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달 증시 급등이 소비 심리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한은은 주가 상승 영향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났다며 소비 지출 역시 투자 소득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했습니다. 국내 경제 개선 흐름 지속과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상승 영향이 반영된 소비자 심리지수 구성 지표를 보면 생활 형편이나 소비 지출, 경기 판단 쪽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지수에 그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소비 심리 가운데서도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식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소비자 동향지수 중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4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앞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요. 12월에 곧바로 상승 전환한 뒤 이달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높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장기 평균이 107인데 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5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9%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건데요. 역대 네 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8%포인트 확대되면서 1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의 아파트 값이 가장 크게 올랐고 양천구와 관악구, 종로구 등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오른 것으로 조사됐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8% 올라 3주 연속 같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올해 5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유예 조치가 그대로 종료되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의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가 가산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적용하면 최대 82.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로 한동안 해당 지역의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의 발목을 붙잡히면서 1% 턱걸이를 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건설과 설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했습니다. 깜짝 성장했던 3분기의 기저효과와 건설 투자 침체 등의 영향인데요. 지난해 분기별 성장 흐름을 보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후 2, 3분기에 반등했다가 4분기에 다시 꺾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1%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재작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한 2020년 이후 5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1%에 그친 건 건설과 설비 투자가 크게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건설 투자는 9.9% 감소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해 2%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배로 높아지는 셈인데 다른 기관들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요.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로 2.1%의 성장률을 내다봤고요. 다른 기관들도 높게는 2%대 초반, 낮게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성장률이 높아지는 셈인데요. 다만 이 같은 성장률 회복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반도체를 비롯해 특정 부문에만 쏠린 성장과 잠재 성장률 하락은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수출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부 업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많은 제조라든가 이런 분야 쪽의 수출은 성적이 조금 더 좀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K자형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도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외환과 부동산 시장 우려, 가계부채 문제 등의 리스크가 산적해 있어서 2% 성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지표를 통해 새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